안녕하세요. 망당 조선생입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투자 초기에는 멘탈이 약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멘탈을 강화시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 머릿속의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복습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매수팀, 홀딩팀, 매도팀 등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는 확실히 자기 역할이 구분되고 권한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기준이 오면 매수팀은 매수를 누르고 매도팀은 매도를 누릅니다. 사실 매수팀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1년에 많아야 10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나마도 하루에 10분 정도 일하고 다시 휴가에 들어갑니다. 매도팀은 더욱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익절을 통한 매매 차익은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양도소득세는 22%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기 전에는 세금 측면에서도 이득이죠. 심지어 저는 4848 같은 타이밍 매매를 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부분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수나 섹터 ETF에 들어가 있고 매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팀과 매도팀에서 일하는 뇌세포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월급인 칼로리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팀은 홀딩팀입니다. 홀딩팀은 매우 바쁩니다. 주말도, 휴가도, 퇴근도 없이 1년 내도록 일하는 팀이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비관적인 뉴스가 없었던 날은 단연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하루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도 뉴스 한 구석에서는 나쁜 뉴스가 나옵니다. 홀딩팀의 역할은 그런 뉴스를 찾아보고도 매도하지 않게 하는 팀입니다. 어쨌든 홀딩팀은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도 팔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일하는 뇌세포 수도 엄청 많고 월급으로 칼로리도 많이 받습니다. 마치 대기업에서 힘 좀 쓰는 비서실, 재무팀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홀딩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힘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매수팀과 매도팀만 주로 일을 하고 홀딩팀은 계정 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힘없는 홀딩팀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수련이 필요합니다. 재미로 하는 밈이지만 오죽하면 기절매매, 망치매매, 수면제매매 같은 매매법이 있을까요? 또 주식은 사서 묻어놓고 안 봐야 한다. 주식을 사고 나서 어플을 지워라.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서 안 파는 홀딩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예전에 어떻게 하면 안 팔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묻어놓고 안 봐야 하는 건지, 어플을 지워야 하는 건지도 심각하게 고민했죠. 제가 읽은 심리 관련 책에서 멘탈 강화는 시간이 꽤나 많이 드는 과정이며 일상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하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천천히 멘탈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홀딩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때에 소설가 황순원의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 소나기를 쓴 바로 그 소설가 황순원입니다. 소설가 황순원은 상당한 골초였다고 합니다. 담배를 좋아해서 흡연에 관한 시를 쓰기도 했다죠. 그러다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금연에 성공한 이후에 엄청난 세레머니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담배를 일부러 앞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도 금연을 이어가는 초인적인 자제력 세레머니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금연을 시도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일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절매매, 망치매매, 수면제매매, 혹은 사놓고 묻어둔다거나 어플을 지운다는 것은 모두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외면함으로써 주가의 등락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주식시장을 대면하는 날이 올 텐데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 황순원처럼 멘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순원식 멘탈 강화법. 이익과 손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1시간에 한 번씩 장부를 쳐다보면서도 매도를 안 하기로 말이죠. 주식 투자 초기에 단타를 하던 버릇이 남아있던 저로서는 홀딩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면 얼른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었고, 이익 구간에 있으면 얼른 익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익 구간과 손실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미치겠더군요. 어제 팔 걸 지금이라도 팔까? 팔았다가 오르면 어떡하지?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사서 한 달간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뭔가요? 일주일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실 중인 파란색 종목도 이익 중인 빨간색 종목도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음전 종목도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양전 종목도 시도 때도 없이 빨파빨파를 반복하는 저의 정신을 나가게 하는 종목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두 눈 부릅뜨고 보면서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어떤 종목은 1년간 손실 구간에 있다가 이익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다시 6개월 만에 본전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익률이 0%인 것도 한 장을 노르신데 더 한 장을 노르신 것은 훈련이랍시고 버티는 바람에 6개월 동안이나 익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익절을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년이나 물려있는 동안 얼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수익이 더 났을 텐데 그게 다 기회비용이야. 혹은 6개월이나 익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을 수가 있냐 등등. 물론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이런 말들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저는 마켓 타이밍을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 황순원식 멘탈 강화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점점 홀딩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가진 종목들의 대부분이 결국 빨간색 불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관적인 뉴스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관적인 뉴스를 찾아보는 것을 즐깁니다. 일상생활에서 멘탈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관적인 뉴스를 보고도 팔지 않는 훈련을 여전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일부러 앞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도 깨우지 않는 자제력을 선보인 소설가 황순원처럼 말이죠. 지금은 제가 가진 종목들을 쳐다보아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산 간 비율을 맞춰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다시 배당을 받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제가 알고 제가 아는 투자법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고 단타 투자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단타 투자에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홀딩을 할 수 있는 멘탈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침 저한테 딱 맞는 투자 방법이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단기 투자의 멘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황순원식 멘탈 강화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강조선생이었습니다.